자, 다시 화면 볼게요. 파피콘이랑 토스티와 에디터 적용하는 거 완료했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아직 이걸 안 했더라고요. 회원가입 기능 페이지. 우리가 아직도 회원가입 기능이 리절트 데이터로 돌려주고 있어요. 두 조인도 마찬가지고, 애초에 조인이라고 하는 페이지 양식을 보여줄 수 있는 애가 없습니다. 회원가입 기능 마무리를 좀 지어볼게요. 일단 조인 버튼 생성해야 되고, 버튼 클릭하면 회원가입 양식을 입력하는 페이지. 그 양식 입력 후에 입력 다 하고 나서 가입 누르면 실제로 기기에 인설트 여기까지 진행을 하는데, 이걸 하는 과정에서 아이디 중복 체크 기능을 아작스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방법 다 배웠고, 크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이것까지 좀 진행을 할게요. 근데 이제 이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키워드를 안 드리면 좀 많이 어려우실 거라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자, 네이버 같은 경우도 지금 아이디에 이렇게 입력을 했다가 다른 곳을 클릭하면, 혹은 마우스가 지금 여기서 빠져나가면, 지금 커서라고 하는 게 여기서 깜빡이고 있는데 얘가 탈출하면 갔다 와요. 알려주죠. 여기 있다가 이렇게 있다가 다른 곳으로 커서가 이동하면 알려주는 겁니다. 자, 이거 사용할 수 있는 스크립트의 한 메서드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온블러 사용할 거예요. 온블러. 자, 이 온블러라고 하는 거 제가 키워드 하나 던져 드리는 거니까 이 함수를 검색을 좀 해보시고요. 사용법 되게 간단합니다. 이걸 한번 찾아보시고 여기다가 중복 체크하는 기능까지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회원가입 그 전체적인 그 틀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이미 있으니까 크게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거 띄워드릴 테니 이거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해보세요. 자, 이제 같이 한번 해볼게요. 회원가입 기능 만드는 거였고, 아작스로 중복 체크하는 것까지 시도를 해보는 거였는데, 가이드라인은 네이버 회원가입 제가 보여드린 거 여러분들도 참고하면서 진행할 수 있었을 거고요. 자, 일단은 버튼부터 좀 만들어 볼까요? 헤더에, 자, 조인이라고 하는 버튼은 회원가입 로그인을 진행하지 않았을 때, 진행했을 때 둘 중에 언제 나와야 되는 버튼이에요? 로그인을 하지 않았을 때겠죠? 그러면 이 버튼의 밑에다가, 아니다, 앞에다가 조인, 로그인과 함께 나타나야 되는 버튼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버튼 눌렀을 때 넘어갈 요청 조인이라고 하나 만들어 주고요. 자, 그러면 이 조인 받아들일 수 있는 녀석이 없으니까 하나 만들어 줘야겠죠? 여기다가 join.jsp를 열어라. 이 녀석 어차피 뭐 딱히 다른 기능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뭐 여기서 정보를 모델에 담아 넘겨준다거나 할 게 따로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JSP 바로 만들어 주도록 하죠. 멤버 밑에다가 조인 만들 건데, 이 조인 같은 경우는 입력 받아야 되는 게 좀 있어요. 이만큼을 다 입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로그인 복사하겠습니다. 로그인 복사해서 이거는 일단 살려놓죠. 일단 살려놓고 조인 페이지로 바꿔주고, 여기만 일단 이것도 그냥 둘게요. 여기 두 조인으로 넘어가게 바꿔주도록 하고, 이제
이제 TRTD를 좀 늘려주겠습니다. 이거 개수가 이 정도로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입력 받을 때 다 인풋으로 받아도 되겠죠? 이만큼을 가지고 ID, 비밀번호 확인, 이름, 닉네임, 전화번호, 이메일 개수를 맞춰서 로그인이 아니라 가입, 회원 가입 이런 식으로 버튼도 하나 만들어 주고요. 자, 그리고 클래스는 딱히 더 건드릴 게 없네요. 네임과 플레이스홀더 쪽만 좀 건드려 주겠습니다. 비밀번호 확인, 네임은 로그인 패스워드 체크, 비밀번호 확인을 입력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름, 아예 여기부터 좀 바꿔볼까요? 닉네임, 전화번호, 이메일 이렇게. 여기는 네임, 닉네임, 여기는 셀, 폰 넘버, 여기는 이메일,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다 입력을 받아야 되는 녀석들이 맞으니까요. 그리고 뒤로 가기 버튼 하나 살려 놓고요. 나머지는 일단은 더 건드릴 게 없겠네요. 이 정도 해주도록 하고, 여기 손 좀 봐볼까요? 로그인 폼, 서브, 저는 조인 폼이라고 이름만 바꿔줄게요. 일단 폼 받아서 아이디 패스워드 진행 그대로 할 거고, 체크, 이름, 닉네임, 전화번호, 이메일 이렇게. 여기를 다 맞춰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7개 준비를 좀 해놨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검증은 당연히 다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이것도 좀 처리를 같이 해줄게요. 1, 2, 3, 4, 5, 7. 자, 비밀번호 이후에 비밀번호 체크. 그 다음에 이름, 닉네임, 셀폰 넘버, 이메일까지. 물론 우리가 추가로 검증해야 될 게 더 있긴 할 텐데 일단 요 정도 먼저 해줄게요. 자, 그러면 당장 우리가 홈으로 가면 조인 버튼이 생겨났을 것이고 얘를 누르면 해당 페이지가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는 크게 어려울 게 없었겠죠? 그리고 이제 입력을 다 하고 나서 이제 회원가입 버튼을 누르면 지금 현재는 그 공백 검증밖에 하고 있는 게 없으니까 잘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 전화번호나 닉네임이나 이메일이나 이런 것들 할 때 중복 체크 기능은 아직 안 만들었으니까 그것도 제외시키고 다 보면은 얘네들은 정규식이 따로 있을 거예요. 제가 수업에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겠지만 정규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인 프로젝트 진행할 때 정규식을 좀 같이 처리하시면 좋고요. 이거 너무 쉬운 거라서 제가 따로 언급을 드릴 필요가 없어가지고 따로 안 할 거고,
얘를 좀 검색을 해보시면은 사용할 수 있는 특수기호나 이런 양식들이 있어요. 근데 그 양식이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이제 내가 허용하고자 하는 문자나 이런 특수 문자 같은 거를 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뭐 이메일을 입력하려고 하는데 중간에 골뱅이 없이 입력을 하는 이메일은 없죠. 이메일 주소라고 하면 앞에 아이디가 있고 골뱅이 있고 주소 입력이잖아요. 이런 양식을 지키지 않고 누군가 입력을 하려고 한다면 정규식으로 막아버리는 거 이런 것도 가능하고, 아니면은 아이디 같은 거 비밀번호 같은 거 만들 때 뭐 영어 대소 문자 숫자 무조건 섞어야 되고 거기에 뭐 특수 문자 꼭 섞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제한 둘 수 있는 거, 이게 지금 정규식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양식들은 이제 인터넷에 쳐보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양식들이 많아요. 기본 양식부터 해서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뭐 특별한 조건이 들어가 있는 양식들 되게 많으니까 그걸 직접 만들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가져다가 쓰세요. 근데 사실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분석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서 본인이 원하는 양식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냥 가져다 쓰라고 하는 이유는 거기에 시간 투자를 많이 할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크게 의미가 있는 작업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래서 정규식은 따로 짚어드리진 않을 거고, 여기서 보면은 일단 되는 것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는 지금 정규식 같은 거 따지지 않고 있으니까. 자, 회원가입 성공 떴네요. 그럼 두 조인으로 넘어가서 인설트 되는 것까지 문제가 없다란 얘기고, 이게 실제로 잘 추가가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두 조인이 완료되고 나서 이 녀석이 응답하는 결과도 좀 바꿔줘야겠죠. 리졸트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고, 스트링을 통해서 검증 이후에 이미 같은 경우는 util에 js history back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만큼 복사해서 다 변경해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멤버 찾아온 다음에 사용 중인 아이디다 라고 하는 것도 이걸로 바꿔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실제로 성공했을 때 이때는 util에 있는 js replace 사용해서 앞에다가는 회원가입 성공 메시지 하나 남겨주도록 하고요. 근데 여기서도 얘가 필요가 없잖아요. replace 여기가 어디로 들어가면 좋을까? 회원가입이 성공했으니까 로그인으로 보내도 될 것이고 아니면 메인 페이지에 있게끔 해도 될 것인데 저는 메인으로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회원가입 성공이라고 보내지 말고요. util app를 사용해서 이름 보여주도록 하죠. 이름이나 닉네임 같은 거 그냥 하나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필요하지 않겠네요. get last insert id 이게 있었어야만 했던 이유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입한 회원을 보여주려고 했던 건데 이제 그런 거 필요가 없으니까 얘 지워주도록 하고요. 얘는 그냥 이대로 사용하도록 하고, 일단 요 정도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멤버 서비스 쪽에도 get last insert id 이거 제거를 해주도록 하고, 멤버 DAO 여기도 마찬가지 이거 제거해 주도록 할게요. 이게 아마 아티클 쪽에서도 더 이상 쓰는 곳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생각난 김에 한번 찾아볼까요? get last 여기선 아직 쓰고 있네요. 이걸 찾아서 입력된 글 상세 보기. 얘는 그냥 살려 놔야겠군요.
얘는 두고 멤버 쪽은 제거한 상태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입을 완료했을 때 메시지 보여주는 것도 확인을 했으니까 이렇게 로그인 했을 때 당연히 가능할 거고요. 자, 일단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추가적으로 검증하고 따져봐야 될 거, 지금 비밀번호 검증도 제대로 안 되고 있을 거고 엉망진창일 거예요. 그런 것들 하나씩 다 잡아주도록 하죠. 공백 검증만 양쪽에서 하고 있는 상태니까. 자, 비밀번호 검증 같은 경우는 이 스크립트 쪽에서 처리해 버릴 겁니다. 입력하고 비밀번호 확인도 입력을 했다면 그 밑에서 얘가 가지고 있는 밸류와 얘가 가지고 있는 밸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놓고서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하나 띄워주고, 비밀번호란과 비밀번호 체크란을 아예 비워버릴 거고요. 이렇게. 그리고 포커스는 비밀번호 쪽으로 가게끔 해줄게요. 왜냐면 둘 다 비웠기 때문에 비밀번호부터 입력을 다시 하게끔 처리를 할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리턴. 그럼 둘 다 공백으로 제거하고 포커스 이동하고 리턴 끝나는 거. 그럼 비밀번호 검증은 완료가 됐을 거고,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중복 체크에 대해서 아작스 통신하는 방식 하나만 더 신경 쓰면 되겠네요. 자, 그걸 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나 만들 거예요. 지금은 일단 검증하는 거 만들었으니까 이거 되는지만 테스트를 해보죠. 입력을 안 했을 때에 대한. 틀렸다고 잘 나오고 있죠. 나머지는 검증 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자, 네이버처럼 하려면은 아이디를 입력하는 행위를 하고 마우스가 이쪽이든 빈 공간이든 어딘가로 이동해서 이 커서,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이 커서가 인풋 밖으로 벗어났을 때 그때 어떠한 함수를 실행시킬 수 있는, 제가 온블러를 알려드렸어요. 저도 그 온블러를 쓸 거라고 했고요. 온블러를 썼을 때 아작스 통신을 통해서 자바 쪽으로 요청을 보내, DB를 한번 갔다 와, 어떠한 값을 가지고 이 값을 가지고 라고 요청을 보낼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처리를 다 하고 나서 DB 갔다 왔는데 여기에 적혀있는 이 밸류가 쓸 수 있는 아이디면 이거 쓸 수 있어, 쓸 수 없는 아이디면 이거 못 써 라고 문구를 띄워줄 거란 얘기예요. 그러려면 여기 공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으니까 이 tr 자체한테 높이를 좀 부여해서 살짝만 이 정도만 띄우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태그 하나 만들어서 메시지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인풋의 아래쪽에 여기다가 div 태그 하나 만들어 놓고 이 애한테 얘를 선택할 수 있게끔 아이디를 하나 부여하겠습니다. 그래서 로그인 id 디플리케이트 체크 메시지 정도라고 하나 이름을 지어놓고, 그리고 여기에 클래스, 어차피 문구를 좀 띄워줄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문구를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문구가 나오겠죠? 이 녀석 MT 이 정도, 그리고 여기다가 텍스트 스몰 조금 작게 일단 이 정도 만들어주고 살짝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이거는 해보겠습니다. 자, 온블러라고 하는 거는 인풋 상황에서 커서가 인풋 태그를 벗어났을 때 실행되는 함수예요. 그게 온블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이디를 입력하는 인풋 안쪽에 온블러를 통해 함수를 하나 걸어버릴 거고,
여기에서는 로그인 id duplicate check라고 하는 이름으로 된 함수를 실행시켜 주겠습니다. 이때 디스 넘길 거고요. 자, 그러면 이 이름으로 된 함수를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겠죠? 여기 밑에다가 const function 해서 함수를 하나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얘가 디스를 넘겨 받으니까 el이라는 엘리먼트의 약자인 el 가지고 받아 볼 거고요. 콘솔 로그를 통해서 el이 어떤 식으로 들어오는지 먼저 눈으로 볼 거예요. 자, 여기 선택했다가 바깥을 클릭한다. 온블러가 실행이 되는 순간입니다. 들어왔고요. 클릭했다가 다른 쪽을 클릭하면 또 들어옵니다. 이게 온블러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우리가 지금 el로 받아들이는 건 해당 인풋, 그죠? 해당 인풋 자체를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이 el을 사용해서 밸류도 꺼낼 수 있을 거고 다양한 걸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el.value el.value.string. 자, 제가 이렇게 그냥 바로 보여드렸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콘솔 로그를 찍어보면 되겠죠? el.value. 도대체 el.value가 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자, 입력을 ASD를 하고 커서를 옮기면 value는 ASD가 찍힙니다.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고 옮기면 아무것도 안 찍히고요. 엘리먼트 해당 인풋 자체를 가져오니까 바로 value로 넘어갈 수 있어요. 자, 공백 제거부터 진행을 해줬던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거 하나 만들어 줄게요. 로그인 id duplicate check msg. 그리고 나서 얘를 선택하겠습니다. 이제 반복적으로 쓸 일이 있을 것 같으니까 제가 미리 하나 빼놓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얘를 일단 비울게요. 원래 비어 있었지만 한 번 더 비워준다라는 의미고요. 온블러가 실행될 때 자동으로 비워낸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먼저 아작스 바로 해볼까요? 아작스는 우리가 만들어놨던 걸 또 가져와서 쓰면 편하겠죠? 디테일 이런 거 하나 그냥 들고 와서 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는 필요가 없겠죠. 어차피 지금 멤버의 조인 상황에서 멤버 안쪽으로 또 요청을 넘길 거니까 로그인 id duplicate 체크 정도 해볼까요? 아직 메서드 없습니다. 이거 만들어 줘야 돼요. get으로 진행을 할 거고 파라미터 쪽은 키를 로그인 id 그리고 나서 el.value 넘겨주고요. 또 데이터 타입 받아올 거는 JSON 타입으로 받아오겠습니다. 리절트 데이터를 사용해서 처리를 할 거란 얘기고 성공했을 때 펑션은 일단은 찍어볼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얘를 받아들일 수 있는 메서드 또 만들어 줘야 되니까 컨트롤러로 넘어가서요.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스트링이 아니라 result 데이터 그리고 여기는 일단은 널로 에러만 안 나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럼 얘는 response body가 붙어야겠죠? 자, 일단 이렇게 이 녀석이 해야 되는 일 파라미터 하나 받아야 되니까 string 로그인 id 넣어주고 여기서 이거 먼저 검증해 줄까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 있으니까 util에 있는 empty를 사용해서 result data from f1 여기는 id를 입력해 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저 id 가지고 데이터베이스 갔다 올 겁니다.
get member by login ID. 우리가 만들어 놓은 메서드가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들고 가서 멤버 가져와봐 이렇게 먼저 해줄게요. 그리고 해당 멤버를 가져왔는데 얘가 널과 같다면, 널이 아니라면, 여기서는 지금 널과 같다면이 아니라 널이 아니라면을 따져야 돼요. 아이디 중복 체크 쪽이니까. 이때는 F2에 util.f를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보여주면 되겠죠. 이렇게요. 그리고 이 밑으로 내려왔다 코드가, 그럼 이미 사용 중이지 않아서 멤버는 널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회원가입 상황에서 로그인 아이디 중복 체크 쪽은 가져온 데이터가 널일 때 가입을 진행할 수 있는 긍정의 상황입니다. 예, 널이 아닐 때 이미 존재하는 아이디니까 사용할 수 없는 부정의 상황이 되는 거고요. 여기다가 result data from S1에 util.f를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보여줄게요. 자, 그러면 얘네 둘 다 뭔가 딱히 데이터 부분에 넘겨줄 게 필요가 없으니까 제너릭은 생략을 해도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얘도 만들어냈으니 다시 아작스 쪽으로 넘어가서 실제로 데이터를 잘 가져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아이디를 입력을 했어요. 지금 이 QWE는 존재하는 아이디입니다. 그러면 온블러가 실행이 되면 가져왔죠. 이미 사용 중인 아이디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존재하지 않는 아이디예요. 온블러가 실행이 되면 사용 가능한 아이디입니다. 잘 가져왔네요. 리절트 데이터가 아주 문제없이 잘 넘어오고 있으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입력 안 하고 온블러가 되면 아이디를 입력해 주세요까지 문제가 없죠. 잘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져오고 있는 이런 메시지를 활용해서 여기다가 그려주기만 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하는 작업은 이제 스크립트를 활용해서 CSS 그리고 태그를 구성하는 일이니까 여기다가 따져보겠습니다. 만약에 데이터에서 석세스 부분이 true면 성공했어? 응, 성공했어 라고 하면 성공 메시지를 보여주면 되고요. 성공하지 않았어 라고 하면 그때는 실패 메시지를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메시지들을 우리가 이렇게 다 정형화 시켜서 넘기고 있으니까요. 자, 이 상황일 때 얘를 가져와서 이 녀석한테 remove class, add class 얘를 사용해서 글자는 빨간 글자로 줄 겁니다. 아니, 성공했으니까 초록색 글자로 줄 거예요. 그거 하려고 클래스를 주고 있는 거고,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이거 테일윈드 시트시트에서 사용하는 거고, 그리고 얘한테 HTML 이쪽에 스판 태그 하나 구성을 해주고 여기다가 data.msg 이런 거 줄게요. 자, 여기서도 이거 EL 표시 똑같이 비슷하게 사용하려고 백틱으로 엮은 겁니다. 그리고 else 여기도 data.msg를 보여주는 건 동일한데 그린이 아니라 레드를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그린을 추가하고 여기서 레드를 추가하는데 둘 중 하나는 지워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것도 하나 해주죠. 누가 먼저 될지는 몰라요.
그러면 지우고 추가, 지우고 추가 이런 식으로. 그럼 일단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제가 QW를 입력하고 버튼을 누르면 우리가 가져온 메시지를 이렇게 빨간색으로 보여주겠다. 그리고 실제로 가능한 걸 온블러를 실행시키면 사용 가능하다. 근데 지금 잘 보시면은 얘가 인풋이 이렇게 살짝 이렇게 움직이죠. 이게 지금 뭐 그 동기통신이 돼서 깜빡이는 느낌이 아니라 이 부분을 다시 그리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조금 더 고정시키는 느낌으로다가 큰 의미가 없네요. 별로 의미가 없군요. 다시 빼볼까요? 살짝 내려오는 것 같긴 한데 얘가 좀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 같으니까 이것만 해주겠습니다.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게끔 높이를 좀 가지게 해서 옆으로만 왔다 갔다 하게끔. 이게 그리고 지금 비율 처리가 되어 있어서 더 그래요.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문구 띄우는 것까지는 완료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사용 중인 아이디입니다 라고 떴지만 이거 가입 누르면 가입 되겠죠? 이거 문구 띄우는 작업을 한 거지 이 값을 가지고 가입을 못하게 막는 작업은 우리가 안 했어요. 그쵸? 그러면 그걸 또 해줘야겠네요. 자, 그거는 onSubmit에서 처리를 하게 될 건데 이 녀석을 실행하고 난 결과를 onSubmit에 알려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값을 가지고 판단할 수가 없을 거니까 이제 가입이 가능할 때 쓸 수 있다, 가입이 가능하지 않을 때 쓸 수 없다라는 사실을 얘한테 전달을 해야 됩니다. 두 개의 함수가 동일한 변수에 접근을 해야 된다는 상황 딱 나오면 바로 전역 변수부터 일단 떠올리는 거예요. valid 로그인 id 정도 하나 만들어 놓고 공백으로 일단 얘는 일단 공백으로 하죠. 공백해 두고 여기 문제가 없는 상황일 때 여기다가 valid 로그인 id 라고 하는 애한테 ER.점 value를 넣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실패 안 되는 경우에는 얘를 다시 공백으로 돌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이디를 입력하고 하는 이쪽 위쪽에서 입력 공백 검증하고 난 뒤에 로그인 아이디의 밸류가 이거랑 같냐를 물어볼 겁니다. 같지 않냐를. 자, 우리가 폼에 들어있는 로그인 아이디의 밸류를 갖다 놓고 확인을 해봤는데 밸리드 로그인 아이디 이 녀석과 같지 않다면 어떤 경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이 아젝스 통신을 통해서 그린 성공한 상황일 때 값을 넣었어요. 인풋에 있는 밸류를 세팅을 했다는 얘기죠. 이 변수에. 그리고 이제 레드, 경고 이거는 안 돼 라고 하는 상황에서는 얘를 공백으로 바꿨습니다. 그럼 위에서 지금 같지 않아를 검증하고 있는데 같으면 초록 색깔 글자가 나왔다라는 거고 다르면 빨간색 글자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공백이 나온 거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때는 가입을 못하게 막아줘야 됩니다. 공백으로 변경시켜 버리고요. 포커스로 또 보내버리고요. 얼러트를 안 했죠? 얼러트도 하나 만들어주고 그리고 여기 리턴까지. 얼러트 안에는 이런 문구를 하나 보여주게끔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무언가 값이 들어있었는데 이 녀석이 공백이다. 그럼 같지 않은 경우일 텐데 얘가 공백이려면 빨간 글자 나온 거니까 문제가 있는 상황이 맞겠죠.
이렇게 만들어주면, 자,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사용 중인 아이디입니다. 그럼 가입하려고 했을 때 이거 못해요. 근데 지금 스크립트 쪽에서 처리가 안 됐네요. 이거는 동기로 넘어간 뒤에 처리가 된 건데, 다시. 지금은 됐네요, 이제. 이제 코드가 적용이 됐나 보네요. 이렇게 막아주고, 비우고, 아이디를 입력해주세요가 나오는 것까지. 그럼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고 회원가입을 시도하려고 할 때 입력해주세요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동기를 갔다 오면서 동기 쪽에서 보내는 메시지 때문에 나오고 있는 건데, 상관없겠네요. 이렇게 해주도록 하고, 그러면 한번 봅시다. 문제없이 다 넘어갔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얘를 지우고 가입을 누르면 이건 어떨까요? 자,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이제 온블러잖아요. 온블러는 커서가 이동할 때거든요. 자, 제가 이거를 갔다 와서 사용 가능한 걸 알아요. 그리고 이 녀석들한테 다 주고요. 당연히 가입이 가능하겠죠. 문제가 없으니까, 검증 걸리는 거 없으니까. 그리고 얘한테 가서 얘를 지웁니다. 그리고 커서를 이동시키는 게 아니라 회원가입 서브밋을 보내버려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거 어떻게 돼요? 걸러주네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아이디를 입력해주세요가 우리 코드에서 아이디를 입력해주세요. 여기를 갔다 오는 거면 갔다 와서 여기에 지금 그려진 건데 얼러치에 얘가 뜬다. 얼러치에 제가 뜬다. 우리 지금 이 JSP 얼러트 안에서 아이디를 입력해주세요를 띄운 적은 없단 말이죠. 아, 여기에 걸린 거군요. 이걸로. 이게 걸려서 나왔다. 상관은 없긴 한데 이런 것도 하나 추가를 좀 해볼까요? 여기다가 만약에 el.value.length가 0과 같다면 레드 아니지 그린을 지우고요. 레드를 추가하면서 여기다가는 아이디는 필수 입력 정보입니다. 그 다음에 리턴을 만나게끔 얘를 위에다가 만들어 놓고 리턴을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고 가입을 진행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아작스 통신을 하지 않으면서 얘를 끝내버릴 수 있어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지금 이거는 데이터베이스를 굳이 안 갖다 와도 될 만큼 되는 상황으로 만들어 준 겁니다. 오케이. 자, 이 정도로 만들어 주도록 하죠. 그럼 이제 회원가입 기능도 양식 처리 그리고 다 데이터베이스에 실제로 추가되는 거 디테일한 기능 중복 체크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커밋을 남겨드리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처럼 생각해 주시고요.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